김정은이가 어제 금강산을 청산해라.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자, 이 사업은 1조가 들어갔는데요. 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9,947억 3천만 원이 투입되어서 남한에서 금강산 가는 관광객 숙박시설, 또 배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속초에서. 그래서 부두, 또 부두에 내려가지고 그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도로 정비, 이런 데 들어가고, 또 거기에 뭐 쇼를 보는데, 물건을 파는데, 뭐 은행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돈 중에 현대 아산에서 넣은 돈은 3,750억 정도 넣었고, 이제 그때 현대아산이 돈 안 되죠. 원래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안 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주행 회장이 위기에 처한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해 당시 YS 때는 굉장히 대선에 나갔다가 져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룹 전체가 부도 위기에 빠졌지요. 현대건설 때문에요. 그럴 때 이 현대건설을 떼서 현대아산으로 이렇게 넣어서 힘든 데는 골로 모으고 나머지는 다 독립을 시켜서 나머지 아들들은 다 살렸죠.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뭐 현대백화점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제일 어려운 걸 남겨주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부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전에 YS한테 대선 나갔다가 찍혀서 얼마나 시급을 했으면 DJ한테 제일 잘 보일 거는 내가 북한이다. 북한에 사업한다. 딱 이렇게 몰고 가서 소떼 몰고 가고 쇼를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또 그 돈을 갖다가 밀어줬죠. 왜? 그때 은행에서 대출 받는 돈을 북한에 4억 5천만 불 주는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가 대출 받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역할했던 사람 만나서 내가 들었어요. 제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때 정주영 회장 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결국은 지금 돈이 될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 사업처럼 돼서 돈 안 되는 데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관제 관광 많이 갔죠. 제가 당시에 민주당에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부터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관제로 억지로 관광 수요를 창출해냈는데 북한 가서 군기 잡히고 무시무시한 일 겪고 온 사람도 많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박광자씨 사건 생기고 12.4 조치입니까? 그거 이후에 쏟업되면서 이제 벼로 있다가 김정은이가 뭐 믿는 데가 생긴 것 같아요. 다 뜨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금강산 사업은 딴 것도 아니고 북한에 올인한 문정권이 내세우던 핵심 사업입니다. 하나는 금강산, 하나는 개성공단, 또 새롭게 만든 거는 철도 도로 연결. 자, 이 3대 사업을 가지고 평화경제라고 하고 북한에 생색좀 내볼라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한국 상대 안 한다고 다 뜯어버리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원하던 아세안 한국 회의에서 부산에서 열리는 11월 달 김정은 박람은 물 건너 간 거는 뭐 확실하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로 봐서 연내에 3차 미북 정상회담도 물 건너 간 것 같이 보여요. 자, 북한이 인정도 안 하는데 마치 이 정권이 북한을 끌고 미국한테 붙이고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운전자, 촉진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북한한테 정면으로 빰따구를 좌우로 맞아버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개성공단도 떠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은 할 말하고 당당하지 못한 채 미국 가서는 딴소리하고 북한 가서는 딴소리하고 그러다가 하노이 2차 미북 회담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박 3일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이 청천벽력과 모욕과 수모에 대해 문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다.
그 뒤부터 사람 취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판문점에서 만날 때도 트럼프하고만 했지 문재인을 별로 상대도 안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앞으로 북한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한국한테 푼돈 좀 받아봤자 뒤로 중국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해준다고 했고, 러시아도 잘하면 좀 땡겨올 수 있겠고, 자, 미국은 저렇게 말만 하지 지금 나한테 뭐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가 미국에다가 저들 원하는 대로 들어줄 필요도 없고 시간 끌기인데, 다만 트럼프하고 방 깨졌다라고 선언하면 저게 날 폭격하거나 뭐 군사적으로 위협한다 하면 귀찮아지니까 미국은 적당히 끌고 가면서 적당히 협박하고 한국을 상대로 집중타를 미기자고 김정은이는 작정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라 했어요? 연말 전에 김정은이가 한국을 상대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서요?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단계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진짜 깝깝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어제 스페인 왕이 왔을 때 DMZ 뭐 평화 둘레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처럼 되기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금강산 불똥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고, 본 패대기가 있을 건데 그게 뭐냐. 미국을 압박하려고 SLBM을 쏜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잘하네요. 지난번에 쐈잖아요. 그럼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건데, 잠수함에서 쏘려면 태평양 중간쯤 가서 쏴야 되는데 북한도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남측을 상대로 선을 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측에 서해 무인도 등을 하나를 미사일로 날려버리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 건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지, 일본이나 한국의 우방국들이 지금 한국하고 관계가 소원한데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걸 다 테스트 해볼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김정은이 말로야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 아버지가 핵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유언을 내렸다. 트럼프 사위 쿠슈너가 작가한테 이걸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했던 한국이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특사들이 미국에 전달한 말은 뻥이라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 지금 어려운 처지로 놓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도 지부가 더 드러날 거다. 작년에 미국 행정부 안에 저항군이 있어서 트럼프 쫓아내려한다고 익명으로 기고했던 제보자가 지금 책을 통해서 트럼프의 비리를 추가로 폭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위치는 점점 코너로 몰릴 겁니다. 한국의 텃밭들한테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 개망신 당하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정신 차려라.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오바마는 통화를 11차례나 요청했지만은 못했는데 나는 김정은과 통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통화하고 있다만 미국에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지금 문 정권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살기 위해서 우턴을 합니다. 노무현처럼 친기업으로 가고 무슨 정시 비율을 50%까지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입시를 앞두고 갑자기 그래라니 지금 정반대의 계획을 잡아놓고 있던 교육부나 민주당이 지금 황당해졌지요. 자, 그런데 또 기업 입장을 들으려니까 주 52시간이나 탄력 근로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또 약화시킵니다. 그러니 민노총이 또 반발하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보완이나 대입 정시 확대를 놓고 민노총과 전교조가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이 한미 FTA 하려니까
민노총과 전농 등 조직이 노무현의 등을 돌리죠. 청와대는 조국으로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좀 그래가지고 지지율 좀 올려야지 그걸 그러나 하지만 민노총은 이 정권에 대해 주 52시간에 대해서 입장 확실히 밝히라고 지금 공갈하고 나왔어요. 청와대가 얼마 전에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 없어져가는 직업 아니냐고 말한 거에 대해서 민노총이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를 확대하겠다.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걸 확대하겠다니 정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로 수시 확대, 정시 축소였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철회하라고 또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진영이 조국 지키는 편에 섰지만은 일부 진정한 좌파들은 벌써 등을 돌렸고요. 진보의 위선, 진보의 몰락까지 이야기하며 문재인 때문에 진보 다 죽는다고 비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지금 문재인의 평화구상도 빨간불이 켜져 가지고 북한하고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속이 타고 있다고 그럽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정은의 발언 이후에 매우 당황하고 지금 아마 국정원 등을 통해서 북한의 진위를 타진한다고 야단일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좌파 진영 내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국 수사를 하면서 지금 문 정권의 비리를 지금 여러 가지로 쪼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직 주한미 대사들이 또 입장을 밝혔어요. 대사관저 침입은 안 된다. 주재국을 보호를 제대로 해라고 지금 부여회의에 쭉 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한미 두 나라 간의 불안감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면서 크게 우려를 했어요. 자, 하와이에서는 또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되고 있고 11월 22일은 또 지소미아 종료가 되는 시한입니다. 문재인은 다급하니까 일본하고 관계라도 풀어보고자 지금 이낙연이를 보냈는데 아베는 10분 만났습니다.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친일 관제 분위기 조성하다가 인흥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사와 학교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온 사방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터지고 있고 문제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으로 상대 진영을 협박해서 누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 검찰이 돌아서고 사법부가 판사가 돌아서고 이제 곳곳에서 거의 두더지 올라오듯이 지금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경제는 오늘 또 심각한 것이 터졌습니다. 이제 하는 총재하고 부총리가 2% 성장이 쉽지 않다고 실토했습니다. 제가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올해 죽어도 2% 안 된다는데 지금까지 큰 소리 치고 얼마 전에는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헛소리 하다가 이제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요, 온 사방이 지금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